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아시안 문화의 밤 행사가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욕주 정부 고위직에 아시안 채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뉴욕주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5번에 걸친 유찰 끝에 모두 중단됐던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공사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제14회 효행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아시안 문화의 밤 행사가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됐습니다. 퀸즈 한인회와 중국 상인 번영회 주최로 처음 시작된 아시안 문화의 밤 행사는 총 9개국이 참여하고 아시안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아시안 커뮤니티가 서로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아시안 문화의 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과 폴 벨론 뉴욕 시의원 등의 정계 인사들과 각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단체장과 관객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팔 지진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축사를 시작한 그레이스 맹 의원은 종교의 자유가 시작된 플러싱에서 아시안 커뮤니티가 한데 모여 하나로 뭉친 것은 매우 뜻깊은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only so relevant that we all gather here today, different East Asian and Southeast Asian cultures, to really celebrate and to stand and unite together to improve the lives of Asian Americans throughout our country. 류재봉 퀸즈 한인 회장은 아시안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선 각 인종을 대표하는 단체들 간의 결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아시안 문화의 밤 행사가 아시안 유권자들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에이시아가 같이 힘을 합하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제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뭐 정치에 나오거나 할 때 우리 에이시안들이 전부 다 손을 합해서 같이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일렉티드 오피서를 우리가 뽑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시장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의 축사 이후 계속된 아시안 문화의 밤 행사는 각 나라의 전통 공연을 뽐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시의 13% 그리고 뉴욕주의 9%는 아시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아시안은 겨우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이에 시민참여센터가 고위직의 아시안 채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아시안이 뉴욕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구 비율에 비해 공직 진출은 미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아시안 아메리칸 고용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론킴 의원은 이 법안을 조만간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법안은 주정부 고위급 직위의 아시안 비율을 매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고위급은 최소한 각 부처 디렉터급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아시안 정치력 신장 차원에서 타 아시안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은 서명 운동 위주로 펼쳐질 예정이고 아시안 유권자가 많은 지역 출신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지지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조만간 론킴 의원과 논의해 법안을 작성한 후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상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주 하원은 지난 4일 뉴욕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 롱아일랜드에서는 현재 시간당 $8.75인 최저임금을 2016년 말을 기해 $12.50로 올리고 2017년 말 $13.75, 2018년 $15 등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스테이트 지역에서는 2016년 말 시간당 $10.50로 인상한 후 2017년 말 $11.55, 2018년 말 $12.60로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후 주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면서 입법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8.75이며 올 12월 31일을 기해 $9로 오르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5번에 걸친 유찰 끝에 모두 중단됐던 뉴욕 코리아센터 건립공사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6번째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재개되는데요. 이번에는 공사비 예산도 증액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맨하탄 한인타운 인근에 추진 중인 코리아센터 건립을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입찰 공고가 나오면 지난해 2월 실시된 5차 입찰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5월 말쯤 한국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뉴욕의 전문 조사단을 직접 파견하고 맨하탄 부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인근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추진돼 온 뉴욕 코리아 센터는 이미 지난 2009년 3월 부지 매입을 마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공사비 책정과 까다로운 시공 여건 등으로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으면서 6년 넘도록 지체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6번째 공개 입찰에서는 312억 원의 공사비 예산이 증액 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공사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제14회 효행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타민족 여성이 효녀상을 수상했습니다. 상록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문별 수상자 총 8명을 발표했습니다. 효부상은 한인 2세 배원희 씨가 시부모를 23년간 모시며 가족의 화목을 이끈 점으로 수상했습니다. 또 효녀상은 타민족인 조앤마리 그라나토가 선정됐습니다. 상록회는 그라나토 씨가 6.25 참전 용사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2010년부터 한인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며 한인 노인들에게 봉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한 어머니상은 오한손 씨, 장한 아내상은 유정옥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장수상은 올해로 97세인 김규혜 씨가 수상했고 사회봉사상은 전 AWCA 회장인 정희경 씨가 수상했습니다. 또 팰리세이드 팍 시장과 리츠필드 시장이 각각 추천한 마리 테라노바와 제롬 라니에리도 각각 사회봉사상을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펠팍 파인플라자 연회장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파격적인 서민 아파트 렌트 규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렌트 규제법 개정에 착수한 뉴욕주 의회를 상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렌트 상한선과 빈주택 보너스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 아파트 렌트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위해 아파트에 대한 렌트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며 주의회에 렌트 규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렌트 조정법과 렌트 안정법 등에 적용되는 뉴욕시 아파트 렌트 규제법은 오늘 6월 15일 마감됩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현재 렌트 규제법 개정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발표한 렌트 규제 개혁안은 우선 렌트 규제 아파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한 렌트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서민 아파트에서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나간 후 다른 세입자가 이사 올 경우 최대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 빈주택 보너스 제도를 없애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세입자들이 분담해야 하는 주택공사비를 렌트 인상에 한시적으로만 적용시키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소송을 당한 바 있는데요. 연방지법이 원고 측에 1년간 증거 수집 기간을 가질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Student for Fair Admissions는 앞으로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30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법은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아시안 입시 차별 소송을 제기했던 비영리단체 Student for Fair Admissions에 10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증거 수집 기간을 가질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초 소장에서 원고 측은 하버드대가 매년 입시에서 아시안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성적이 좋아도 아시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합격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하버드대가 보유한 지원자들의 에세이와 졸업생 면접관들의 인터뷰 코멘트, 입학사정관들의 인터뷰 코멘트를 담은 요약본 등을 요청하며 이 자료들이 하버드대의 전반적인 입학 심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학 지원 서류를 아시안과 비아시안으로 나눠 차별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서류에 이름을 수정하지 말고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대가 어느 정도로 이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내 흑백 인종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흑인과 백인의 관계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BS 방송이 성인 남녀 1,02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흑백 인종 간 관계가 나빠졌다는 대답이 61%에 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8월 있었던 백인 경찰관에 의한 흑인 총격 살해 사건인 미주리주 퍼거슨 사태 이후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종 간의 갈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들의 경찰관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경찰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75%는 안도감이 든다고 답변했고 불안한 생각이 든다는 답변은 21%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흑인의 경우에는 경찰관을 보면 안도감이 든다고 대답한 사람은 51%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 응답은 42%에 달했습니다. 또 경찰관이 유독 흑인에 대해서만 강압적으로 대응하는가라는 물음에 흑인의 79%가 그렇다고 대답해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들어서면서 마더스데이 등 부모님을 위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 무료 점심 식사 제공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한인타운 곳곳에서는 어버이를 위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노인들을 위한 무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 밖에도 노인 영화합창단, 한국무용단 공연, 전시회 등이 준비돼 부모님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엄마들이 마더스데이에 여기 참석하고 그런 행사를 아주 멋지게 하고 싶어서 저도 나오고 싶어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도 한인 노인들을 위해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오는 토요일에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CHP 경관들이 직접 한인 노인들께 음식을 나눠드립니다. 누들홀릭에서는 짜장면 100그릇을 노인들에게 무료 제공합니다.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되는 이번 행사는 한인타운 광양불고기에서 진행됩니다. The Harbor Patrol, we see this as an opportunity to engage our community, in particular the Korean community. So we want everyone to come out and say hi. We'll have CHP representatives. We understand that there's a free meal involved, so the more the reason to come out and say hi. 한편 최근 소셜 커머스 UMF가 남녀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선물 계획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20대에서 40대의 연령층은 모두 현금을 어버이날 선물로 가장 많이 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0대에서 40대 남녀의 올해 어버이날 선물 예산은 평균 $170 정도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LA 한인타운에는 높은 빌딩과 아파트들은 즐비한데 녹지 공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의회에서 한인타운 내 작은 공원을 만들자는 안건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잡한 도심에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켓공원. 이미 뉴욕 맨하탄에는 건물 옥상이나 빈 공터에 만들어진 포켓공원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칠가와 옥스포드 코너 피어피코 도서관 주차장에 작은 공원을 만들자는 발의안이 오늘 LA시 의회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15명의 시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주차장 땅에 대한 권리 권한이 오늘부로 공원국으로 넘어가면서 구체적인 공원 설립 연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It begins a very important process to make this vision a reality. 피오피코 도서관은 현재와 똑같이 운영되며 공원에는 녹지 공간과 테니스 코트가 들어섭니다.
또 무료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 도서관 안에서 또는 밖에서도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도록 무선 인터넷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주변에 사실 보면 아파트나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동시에 즐기면서 도서관도 활용을 할 수 있는. 하지만 주차 공간을 대체할 공간을 새로 마련해야 하고 공원 조성에 대한 모든 연구가 끝난 뒤엔 LA 시장의 최종 서명도 남아있어 포켓 공원의 착공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보통의 형제 자매들보다 우애가 각별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외모를 더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성형수술까지 하고 직장과 남자친구까지 함께하는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은 어떨까요? 호주에 사는 쌍둥이 자매 에나와 루시.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의상, 똑같은 머리 모양으로 어딜 가나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화장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늘 그림자처럼 붙어 지냅니다. We share a Facebook account, we share a room, our bed, our job. 직장 역시 노인 환자를 돌보는 요양원에서 함께 일하다 보니 따로 지낼 틈이 없습니다. 1 minute apart, Lucy was born at 5:05, Anna at 6 minutes past 5.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외모가 서로 달라지자 20대 초반부터 성형수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외모를 갖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 무려 2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행복도 똑같이 느껴야 한다는 생각에 남자친구까지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가 지나치다며 비난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매는 한 몸처럼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No one's going to agree to what we do, why we want to still do this, why we want to look the same. Not everyone's going to like us. Well, I mean, that's up to them. I mean, if we're happy, that's all that matters. 미국에도 평생 단 30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It's driving me crazy. Like, I don't even know how I'm holding myself together so well. 이들이 생활뿐만 아니라 같은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한 건 20여 년 전. 동생이 언니보다 살이 찐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Amy had gained a teeny bit more weight than me. Yeah. And people would go like, oh, you're the big twin, you're the smaller twin. And literally from then on out. Oh, yeah. 그때부터 이들은 서로 똑같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양까지 같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일상생활을 모두 함께하는 것은 물론 회사도 같은 곳에 다니고 같은 남자친구를 번갈아 만나고 있습니다. We have one car, one cell phone, we share everything. We're like one person in two bodies. Exactly. 주변에선 한쪽이 결혼하거나 사망할 경우 남은 쪽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마지막 날까지 함께할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고교 졸업반 학생들을 선정하는 대통령 장학생에 한인 학생 18명이 포함됐습니다.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대통령 장학생 명단에는 한인 학생 18명을 포함해 총 141명이 선정됐습니다. 이 학생들은 오는 6월 말 워싱턴 DC에 초청되고 6월 21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메달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 4명 중 3명은 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삭감된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2013년 12월까지 3,790만 명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 가운데 73%가 조기 수령자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혜할 수 있는 연령은 현재 66세지만 원할 경우에는 62세부터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음식 배달 자전거를 대상으로 한 위반 티켓 발부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교통국은 지난 2013년 4월 22일부터 2014년 8월 28일까지 2,800여 업체에 6,500장의 자전거 수칙 위반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교통국은 자전거 배달 시 헬멧과 반사조끼를 착용하고 자전거에는 라이트와 벨을 달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 암협회 아시안 지부가 한인 커뮤니티 재단 지원으로 5월 한 달간 비형 간염 퇴치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검진 행사에서는 비형 간염 백신의 예방 접종과 함께
추가 간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전문 의료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오는 10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뉴욕 신광교회에서 실시되고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남협회 아시안지부, 30일 오전 9시부터는 플러싱 고등학교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가운데 몹시 따뜻하겠습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